여러분, 혹시 건강을 지킨다고 매일 알록달록한 보조제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C에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글루코사민까지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 약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신 보조제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성호입니다. 그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좋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 주니까 별 생각 없이 이것저것 챙겨 드시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말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 분이 서너 가지, 심지어 대여섯 가지씩 보조제를 동시에 드시는 경우도 흔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오늘은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와 정말로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지금까지 드시던 보조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과도 꼭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요. 먼저 왜 건강보조식품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보시면 어떤 문구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바로 부작용이 없다, 천연 성분이라 안전하다, 이런 말들이죠. 하지만 이런 말들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이나 보조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부작용도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은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드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우리 몸의 간, 신장,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이미 복용하고 계시는 다른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정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젊을 때와 달리 약물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간과 신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몸에 들어온 성분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축적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보조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것들이 서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안전성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한 가지씩 따로따로 연구한 자료는 있어도 여러 개를 동시에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종합 비타민에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밀크시슬까지 한꺼번에 드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보조제는 고용량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들이 수십 년 동안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되어 왔죠. 노화도 방지하고 암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까지 막아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챙겨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들은 광고와 정반대였어요. 먼저 베타카로틴부터 말씀드릴까?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흡연자들이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18%나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드신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폐암 위험을 높인 거예요.
또 비타민 E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산화 효과 때문에 좋다고 해서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연구에서 뇌출혈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정말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활성산소도 적당히 있어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세포 신호 전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런 자연스러운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또한 운동을 할 때 생기는 활성산소는 근육을 강화하고 지구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신호 역할을 하는데 항산화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런 유익한 효과까지 차단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항산화 성분들은 안전해요. 하지만 인공적으로 고농축된 항산화제를 알약 형태로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항산화제는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정말 주의하셔야 할 보조제는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걱정되어서 칼슘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칼슘 보충제를 거의 필수품처럼 챙겨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정말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알약 형태의 고용량 칼슘은 우리가 원하는 뼈로 제대로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을 살펴보면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드신 칼슘이 오히려 심장과 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에요. 멸치, 두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음식들에는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식품들을 통해 섭취하는 칼슘은 흡수율도 높고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K 같은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 멸치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인, 비타민 D 등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실제로 뼈로 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고 뼈로 가려면 비타민 D와 적당한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해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을 쬐면서 규칙적으로 걷고 칼슘이 풍부한 자연 식품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는 광고 문구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찾으시는 보조제 중 하나죠. 뇌에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드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치매나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대규모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는 가짜 약인 위약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이 대부분이에요. 즉, 광고에서 말하는 것 같은 뚜렷한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부작용이에요.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거든요. 특히 뇌출혈이나 위장출혈 같은 생명에 위험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이미 복용하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해요.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출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다가 뇌출혈이나 심한 위장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또한 은행잎 추출물은 간에서 다른 약물들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서 함께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들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독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기억력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에요. 특히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해서 인지기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들을 함께 말씀드릴게요. 바로 단백질 파우더와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먼저 단백질 파우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백질 파우더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건강에 중요해요.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섭취예요. 단백질 파우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질소 노폐물들을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데 양이 너무 많으면 신장이 과로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고령자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단백질 파우더 중 상당수에서 중금속이나 다른 유해 물질들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제품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보다는 자연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계란, 두부, 콩류, 생선,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 같은 음식들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종합 비타민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 알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어요. 종합 비타민제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과도한 양의 성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성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어떤 성분은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또한 철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인 남성이나 폐경 후 여성에게는 추가 철분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하게 될 위험이 있어요. 철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대안들을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약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 신선한 음식에서 얻으시라는 것이에요. 자연식품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또한 여러 영양소들이 서로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면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예를 들어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동시에 비타민 C도 함께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크게 도와줘요. 이런 자연스러운 조합과 균형은 인공적으로 만든 보충제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할 때만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아래에서 보충제를 사용하시라는 것이에요. 혈액 검사나 다른 정밀 검사를 통해 특정 영양소의 심각한 결핍이 확실하게 확인되었을 때만 해당 성분을 단독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보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면 비타민 D만, 철분이 부족하다면 철분만 따로 보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매일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빠르게 걷기, 일주일에 두세 번 근력 운동하기,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골고루 섭취하기,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기 같은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이 어떤 비싼 보조제보다도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한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생활을 하시는 것도 몸과 마음의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막연한 불안감이나 광고에 현혹되어서 이것저것 무작정 챙겨 드시지 마시고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적절하게 보충하시기 바라요. 건강은 결코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과 신선한 음식이 진짜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충격적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건강은 정말 비싼 알록달록한 알약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 식탁 위에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음식들, 매일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소중한 순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몇 년, 몇십 년 후에는 정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신다면, 예를 들어 저녁 산책을 시작하신다거나 아침에 신선한 과일 하나를 더 드신다거나 하는 정말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신다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지켜주는 진짜 건강 정보들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